그게 엄청 컸어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묵직하고 거대하고 뜨거웠습니다. 처음엔 겁이 덜컥 났지만 그게 본격적으로 움직이자 제 심장이 다 쫄깃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남편과는 비교조차 안 되더군요. 지금부터 공사판의 한 컨테이너에서 있었던 말 못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 모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강미연입니다. 올해로 62 범띠예요. 사람들은 저를 강남 복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뒤에서는 돈에 미친 마녀라고도 한다더군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낡고 썩어가는 빌라를 경매로 싸게 사서 뼈대만 남기고 싹 뜯어 고쳐 되파는 부동산 임대업을 20년째 하고 있으니까요. 예전엔 남편과 함께였죠. 남편은 공무원이었어요. 성실했지만 융통성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퇴직금까지 털어 처음 산 빌라가 누수로 물바다가 됐을 때 남편은 양동이 하나 들고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던 사람이었어요. 못 하나 제대로 박을 줄 몰라서 제 손에 망치를 들게 만들었던 참 착하지만 무능력했던 남자. 그런 남편이 7년 전 심장마비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혼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봐요. 짙은 화장으로 가린 김이 보톡스로 팽팽하게 당겨놓은 눈가, 하지만 목에 선명한 나이테 같은 주름들. 여자로서는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 나는 그저 돈 불리는 재미로 사는 투기꾼 할머니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어요. 아들은 미국에서 자리 잡았고 딸은 시집가서 잘 삽니다. 가끔 전화해서 엄마 돈 좀 있어 라고 물을 때만 제가 엄마라는 걸 실감하죠. 넓은 아파트에 혼자 앉아 배달 온 초밥을 먹고 밤에는 수면 유도제를 먹어야 잠이 드는 일상. 외로웠어요. 사무치게 외로웠지만 돈이 쌓이는 통장을 보며 위로받았습니다. 그래, 남자는 무슨 돈이 최고지. 그렇게 제 마음은 굳어버린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건조한 일상에 균열이 생긴 건 바로 지난달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30년 된 낡은 빌라 리모델링 현장이었어요. 업자들이 돈만 받고 도망가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된 그야말로 난장판인 현장이었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그곳에서 저는 그 남자를 처음 봤습니다. 아니, 사장님은 왜 안 와? 돈 받았으면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제가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였어요. 뿌연 시멘트 가루 사이로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키가 185cm는 좋게 되어 보였어요. 안전모 아래로 보이는 턱선이 굵고 단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땀에 흠뻑 젖어 몸에 착 달라붙은 회색 러닝 셔츠였어요. 어깨가 어찌나 넓은지 셔츠가 터질 것 같더군요. 누구십니까? 굵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동굴에서 울리는 것 같은 베이스 톤의 목소리. 제 심장이 조금, 아니 아주 많이 빨라졌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맞게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여기 건물주예요. 당신은 누구죠? 도망간 김 사장네 직원인가요? 제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남자는 쓰던 장갑을 벗으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가까이 오니 확 느껴지더군요. 훅 기쳐오는 땀 냄새, 그리고 뜨거운 열기. 비릿한 땀 냄새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 살아있는 짐승의 냄새 같았습니다. 향수 냄새만 풍기던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야생의 냄새였죠. 반갑습니다. 새로 온 현장 소장 고태성입니다. 김 사장이 싸질러 놓은 거 수습하러 왔습니다. 고태성. 이름도 남자답더군요. 올해 쉰이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12살이나 어린 띠동갑 연하남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린애의 것이 아니었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수컷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습이요. 이거 오늘 안에 철거 다 못 끝내면 위약금 물릴 겁니다. 알아요? 저는 일부러 더 표독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선제압을 해야 하니까요. 보통 인부들은 제 기세에 눌려 슬슬 피하거나 욕을 하곤 하는데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태성 씨가 피식 하고 짧게 웃더군요. 사장님 말보다 몸으로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네요. 비키시죠. 위험합니다. 그러더니 구석에 세워둔 거대한 큰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허벅지보다 굵어 보이는 그 무거운 망치를 그는 마치 가벼운 깃털 펜처럼 한 손으로 쥐더군요. 그 순간 팔뚝에 굵은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꿈틀거리는 혈관들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보였어요. 세상에, 저게 사람 팔이야?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죽은 남편은 쌀 한 가마니도 낑낑대며 들었는데 이 남자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갑니다. 짧은 기합과 함께 그가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단단한 콘크리트, 벽이 두부처럼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바닥이 울리고 제 몸까지 찌릿하게 떨려왔어요. 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났지만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가 망치질을 할 때마다 등 근육이 파도처럼 움직였습니다. 땀방울이 턱 끝에서 떨어져 바닥을 적셨죠. 먼지를 뒤집어 쓴 그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의 장수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무서우면서도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랫배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랜만에 뜨거운 무언가가 툭 하고 건드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강미연, 미쳤어. 정신 차려. 넌 환갑이 넘은 할머니야. 속으로 몇 번이고 외쳤지만 제 눈은 이미 그의 젖은 등판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벽을 다 부순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흐르는 얼굴로 그가 저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사장님 보셨습니까? 저 힘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합격입니까? 그의 하얀 이가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공사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겠구나. 아니, 어쩌면 무너지는 건 저 낡은 벽이 아니라 지난 7년 동안 굳게 닫아걸었던 제 마음의 벽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합격은 무슨,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거예요. 저는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차에 탔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요. 백미러를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허공을 가르던 거대한 망치, 터질 듯한 핏줄, 그리고 저를 보며 웃던 그 야성적인 눈빛.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몸에 열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고태성. 50살이라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남자의 전성기, 50대 남자 체력.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어 폰을 던져버렸지만 호기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공들여 화장을 했습니다. 가장 비싼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도 뿌렸죠. 그리고는 짐지 근엄한 척하며 다시 그 먼지 구덩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남자를, 아니, 그 남자의 힘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인부들이 모여서 낄낄거리며 하는 농담을 우연히 엿듣게 된 거죠. 야, 우리 고 소장 별명이 뭔지 알아? 뭔데? 드릴이야, 드릴. 한 번 박으면 절대 안 빠진다나 뭐라나. 크크크. 에이, 설마. 생긴 것만 마당쇠지 속빈 강정 아니야? 무슨 소리. 전직 유도 선수 출신이잖아. 하체 힘이 장난 아니래. 목욕탕에서 봤는데 거기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드릴이라니. 유도 선수라니. 제 상상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니 고태성 소장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젖은 셔츠를 입고 묘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면서요. 그의 시선이 제 입술에 머무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저는 이 위험한 남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무너뜨릴 수나 있을까요? 망해가는 빌라를 고치러 왔다가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그에게 더 못되게 굴었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는 걸 들키기 싫었거든요. 괜히 트집을 잡고 무리한 일정을 강요했습니다. 일종의 테스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남자가 어디까지 버티나 내 돈 앞에서 굽신거리는 다른 남자들과 똑같지는 않을까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이봐요, 고 소장. 여기 욕실 타일 오늘 안에 다 못 끝내면 인건비 안 줄 거예요. 알죠? 먼지 구덩이 속에서 제가 팔짱을 끼고 쏘아 붙였습니다. 누가 봐도 억지였습니다. 보통 사흘은 걸릴 물량이었으니까요. 다른 인부들은 혀를 내두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마녀 또 시작이네.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했나. 하지만 태성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장갑을 고쳐 끼며 그 깊고 낮은 목소리로 딱 한마디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원하시면 해내야죠. 토 달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몸을 움직일 뿐이었죠. 그날부터 현장은 그의 동무대였습니다. 40kg짜리 시멘트 포대를 양어깨에 하나씩 2개를 거뜬히 짊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다른 인부들이 헉헉거리며 나가 떨어질 때도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뭐랄까 경이로웠습니다. 근육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기계 같았어요.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릴 때마다 셔츠 위로 붉어지는 승모근, 이마를 타고 흐르는 굵은 땀방울, 작업에 집중할 때 미간에 잡히는 주름까지. 저는 감시하러 왔다는 핑계로
의자에 앉아 그를 훔쳐보기에 바빴습니다. 마치 맹수를 구경하는 관람객처럼 말이죠. 밤 9시가 넘었습니다. 다른 인부들은 모두 퇴근하고 현장에는 태성 씨 혼자 남았습니다. 적막한 빌라의 타일 자르는 소리만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근처 편의점에서 캔커피와 빵을 사 들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미안한 마음 반, 그리고 그를 더 보고 싶은 마음 반이었겠죠. 고 소장, 좀 쉬면서 해요. 제가 봉지를 내려놓자 그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타일을 붙이다 말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안전모를 벗자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열기가 훅 하고 끼쳐왔습니다. 사장님, 안 가셨습니까? 감시해야죠. 농땡이 치나 안 치나. 짐짓 차갑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씩 웃으며 땀을 닦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 사장님 실망 안 시킵니다. 힘쓰는 건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힘쓰는 건 알아서 한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야릇하게 들렸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현장을 둘러보겠다며 발걸음을 옮기다 사단이 났습니다. 바닥에 널려있던 폐자재 조각을 미처 보지 못한 겁니다. 어머, 발목이 꺾이며 몸이 휘청했습니다. 날카로운 철근들이 삐져나와 있어 넘어지면 크게 다칠 상황이었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처박히는 고통 대신 단단하고 뜨거운 무언가가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조심하셔야죠. 천둥 같은 고함과 함께 제 몸이 공중으로 붕 떴습니다. 눈을 떠보니 태성 씨가 한 팔로 제 허리를 낚아채고 다른 한 손으로는 벽을 짚어 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우리는 밀착해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제 정수리에 닿았습니다. 땀 냄새, 흙 냄새, 그리고 남자의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찔했습니다. 제 허리를 감싼 그의 팔뚝은 돌덩이처럼 단단했고 그립감은 엄청났습니다. 죽은 남편의 물렁한 살결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압도적인 남성성이었죠.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우리는 잠시, 아주 잠시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도한 척하던 강남 복부인이 아니라 겁에 질려 남자 품에 안긴 연약한 여자 하나가 거기 있더군요. 야줘요. 제가 황급히 그를 밀어내고 섰지만 이미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굽 높은 구두의 힐이 부러져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천하의 강미연이 인부 앞에서 꼴사납게 넘어질 뻔하고 구두까지 망가지다니. 망했네. 이거 이태리제인데. 제가 울상을 짓자 태성 씨가 말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다칩니다. 그는 자신의 공구 벨트에서 강력 접착제와 검은색 절연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제 발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크고 거친 손이 제 발목을 감싸는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다 못해 뜨거웠습니다. 그는 제 발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능숙한 솜씨로 부러진 굽을 붙이고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위에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숙인 그의 목덜미가 보였습니다. 구릿빛 피부, 굵은 목,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꿈틀거리는 등 근육. 충동이 일었습니다. 저 단단한 목을 끌어안으면 어떤 느낌일까? 됐습니다. 임시로 붙였지만 집까지 가는 데는 문제 없을 겁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테이프로 칭칭 감긴 명품 구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구두보다 튼튼해 보였습니다. 사장님. 그가 저를 똑바로 응시하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칠 곳이 없어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현장은 위험합니다. 예쁜 구두 말고 편한 신발 신고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있는데 왜 겁을 먹으십니까? 무거운 거, 위험한 거, 더러운 거. 그런 건 다 제가 합니다. 사장님은 그냥 지시만 하세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시만 하라니. 자신을 마음대로 부려도 좋다는 그 복종의 말이 왜 저를 지배하는 말처럼 들렸을까요? 그는 저를 여왕처럼 대접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 공기의 흐름을 장악한 건 분명 그였습니다. 고마워요. 내일 봐요. 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얼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차에 타서 거울을 보니 립스틱은 번지지 않았는데 표정은 엉망이었습니다. 풀려버린 눈, 붉어진 볼. 영락없이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제 발목에는 그의 손길이 남긴 잔열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샤워하면서 제 발목을 문질러 봤습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이 닿았던 그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고태성, 당신 도대체 뭐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인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돈으로 쌓아올린 성벽을 망치도 아닌 맨손으로 무너뜨리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그에 대한 더 충격적인 소문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인부들이 말했던 그 드릴이라는 별명의 실체. 그것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죠. 호기심은 고양이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점잖게 늙어가던 62살의 여자도 죽일 수 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어가던 여자를 펄떡거리게 만듭니다. 그날 회식 자리에서 들었던 그 단어, 드릴. 그 두 글자가 제 머릿속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휘저서 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공사는 순조로웠습니다. 태성 씨, 아니 고 소장의 무서운 추진력 덕분에 난장판이었던 빌라는 제법 꼴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식은 제가 쏩니다. 소고기로 배 터지게 드세요. 인부들의 환호성이 터졌고 우리는 현장 근처 고깃집으로 몰려갔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는 무르익었습니다. 평소엔 저를 어려워하던 인부들도 술 기운을 빌려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죠. 저는 상석에 앉아 우아하게 웃고 있었지만 신경은 온통 제 맞은편에 앉은 태성 씨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는 술도 잘 마시더군요. 소주를 글라스에 부어 마시는데 목울대가 꿀꺽 꿀꺽 움직일 때마다 제 침도 같이 넘어갔습니다. 그때 입 가벼운 김 반장이 혀 꼬인 소리로 폭탄을 던졌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우리 고 소장이 일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왕년에 유도 국가대표 상비군이었거든요. 힘이 아주 장사예요, 장사. 유도 어쩐지 몸이 남다르다 했습니다. 제가 흥미롭다는 듯 쳐다보자 김 반장은
신이 나서 더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업계에서 아주 유명한데. 김 반장, 그만하십시오. 태성 씨가 낮게 경고했지만 김 반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이, 좋은 건 널리 알려야지. 사장님, 이 사람 별명이 드릴입니다. 인간 드릴. 순간 왁자지껄하던 테이블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드릴, 공구 이름이 왜 사람 별명일까요? 제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상상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릴이라뇨? 벽을 잘 뚫어서요? 제가 짐짓 모른 척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 반장이 킬킬거리며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아니, 벽만 뚫는 게 아니라 거시기도 뚫으니까 드릴이죠. 이 사람이 하체가 아주 돌덩이거든요. 목욕탕에서 보면 남자들도 기가 죽습니다. 한 번 박히면, 아니,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질 않아요. 지치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전설의 드릴 아닙니까? 아, 이 형님이 진짜. 태성 씨가 얼굴이 붉어져서 김 반장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제 얼굴도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민망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짜릿했습니다. 그렇구나. 드릴이구나. 단순히 크기만 한 게 아니라 회전하고 파고들고 끝까지 뚫어버리는 힘. 죽은 남편은 상상도 못할 영역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조심스러웠고 약했고 짧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남자는 지치지 않는다니. 죄송합니다, 사장님. 술들이 과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요. 태성 씨가 민망한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제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슨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도 취기가 좀 올랐던 모양입니다. 테이블 아래로 제 구두 끝을 그의 정강이에 살짝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왜요? 전 듣기 좋은데요. 듬직하고. 네. 그래서 진짜예요? 뭐가 말입니까? 드릴. 진짜냐고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당돌한 제 질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소주잔을 단숨에 비우더니 탁자에 잔을 내려놓으며 제게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뜨거운 입김이 제 귓가에 닿을 듯 가까워졌습니다. 사장님. 그 굵은 목소리가 제 고막을 긁었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번 물면 절대 안 노는 건 맞습니다. 유도 배울 때부터 굳히기 들어가면 상대가 기절할 때까지 안 풀어줬거든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기절할 때까지 안 풀어준다니. 그 말이 왜 이렇게 야하게 들리는 걸까요? 그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수컷의 눈빛,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왔지만 정신은 여전히 그 고깃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는데 자꾸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거울 속에 제 나신을 비춰봤습니다. 아직 괜찮은가? 피부는 조금 처졌지만 가슴도 엉덩이도 아직은 볼만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달아난 지 오래였습니다. 머릿속에서 드릴이라는 단어가 떠다녔습니다. 태성 씨의 허벅지가 생각났습니다. 작업복 바지가 터질 듯 팽팽했던 그 허벅지. 유도로 다져진 그 탄탄한 하체 사이에 끼이면 어떤 기분일까?
꼼짝 못하고 제압당해서 그가 놓아줄 때까지 버둥거려야 한다면. 아, 미쳤어, 강미연. 주책이야, 정말. 베개에 얼굴을 묻고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질렀지만 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몸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7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몸의 갈증이었습니다. 사막처럼 메말라 있던 제 몸에 그가 비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태풍을 몰고 오고 있었죠. 궁금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소문이 진짜인지, 그 단단한 몸이 내 위에서 얼마나 뜨겁게 타오를지.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확인의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찾아올 줄은요. 다음 날 현장에 갔을 때 저는 봐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상상을 산산조각내는 불청객을 말이죠. 30대 초반의 젊고 예쁜 신혼부부라고 하기엔 너무나 유염한 여자가 태성 씨의 팔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 소장님. 팔 근육 좀 봐. 만져봐도 돼요? 그 여자의 손이 태성 씨의 단단한 팔뚝을 훑고 지나갈 때 저는 질투라는 감정이 얼마나 추하고 아픈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저렇게 젊고 탱탱한 여자가 있는데 나 같은 할머니가 눈에 들어오겠어. 어젯밤의 설렘은 순식간에 비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이 참 묘합니다. 젊었을 땐 불같이 뜨거워서 화를 내게 만들더니 늙으니까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더군요. 나이 62에 20살 어린 여자를 질투하는 꼴이라니. 거울 속 제 모습이 그렇게 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현장은 묘한 핑크빛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그 201호 예비 신부, 아니 그 여시 같은 여자가 또 찾아왔거든요. 짧은 치마에 딱 붙는 티셔츠. 화장기 없는 얼굴인데도 빛이 나는 피부. 그녀는 양손 가득 아이스 커피를 사들고 와서 태성 씨, 아니 고 소장 옆에 딱 붙어 섰습니다. 소장님, 날씨 너무 덥죠? 이거 드시고 하세요. 제가 샷 추가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태성 씨가 장갑을 벗고 커피를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그 사람 좋게 웃는 미소. 저한테만 보여주던 그 무장해제된 미소가 저 젊은 여자 앞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팔뚝 봐. 소장님은 헬스장 안 가셔도 되겠다. 완전 돌덩이네? 여자가 대담하게 태성 씨의 팔뚝을 쿡쿡 찌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태성 씨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였지만 실은 내색을 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그 젊음이 주는 생기에 전염된 듯 평소보다 활기차 보였습니다. 저는 전봇대 뒤에 숨어서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 하지만 그 아래 피부는 쭈글쭈글하고 검버섯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 여자의 손에는 큐빅 박힌 싸구려 커플링이 끼어 있었지만 그 손은 백옥처럼 매끄러웠죠. 돈으로 건물을 살 순 있어도 저 탄력은 살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케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아줌마들의 수군거림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기 봐. 저 총각, 건물주 할머니랑 보통 사이 아니라며? 에이, 설마. 아들벌인데. 돈이면 다 되지 뭐. 늙은 여자가 돈 자랑하면서 꼬셨겠지. 저 남자도 그래. 힘 좋고 기술 좋으면 뭐해.
결국 돈 냄새 맡고 붙어 있는 거지. 제비가 따로 있나? 심장이 난도질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구나. 돈 많은 늙은 여자와 돈 노리고 접근한 젊은 놈. 우리의 관계가, 아니 제 설렘이 고작 돈질로 격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치심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엉뚱하게도 저를 보고 웃어주지 않는 태성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고 소장. 제가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치며 등장했습니다. 태성 씨와 젊은 여자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쌍화탕 봉지를 바닥에 내팽개치듯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근무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다방이야? 노닥거리게. 아, 사장님 오셨습니까? 잠시 땀 좀 식히느라. 땀을 식혀. 일은 산더미인데 여자랑 희희낙낙할 시간은 있나 봐요? 제 표독스러운 말투에 젊은 여자가 기분 나쁘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린 건데 왜 화를 내세요? 할머니. 그 단어가 제 이성의 끈을 툭 끊어버렸습니다. 뭐, 할머니.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니? 그만하십시오, 사장님. 태성 씨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섭게 굳어 있었습니다. 손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하겠습니다. 그는 저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저 여자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눈이 뒤집힌 저는 해서는 안 될 말을 뱉고 말았습니다. 가장 저열하고 가장 비겁한 무기. 바로 돈을 꺼내든 거죠. 그래, 젊고 예쁜 년이 커피 사주니까 좋지? 살살 녹지. 사장님. 왜? 내 말이 틀려? 당신도 똑같은 놈이야. 내 돈 보고 붙어 있는 거잖아. 저 여자한테 가면 땡전 한 푼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꾹 참고 내 비위 맞추는 거 아니야? 현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성 씨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설레게 했던 그 뜨거운 열기는 온데간데 없고 경멸에 찬 차가운 시선만이 남았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아니, 덜 했으더. 웃지 마. 다른 년들한테 그 흘리는 눈웃음 치지 말라고. 돈은 내가 주는데 왜 서비스는 딴 데 가서 해? 내가 웃돈 더 줄까? 얼마면 돼? 팁이라도 챙겨줘. 저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뭉치를 꺼내 그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지폐들이 팔랑거리며 먼지 쌓인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보더니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슬퍼 보여서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사장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묵직하게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먼지 먹고 땀 흘리며 일하는 놈이지만 자존심까지 팔아먹진 않았습니다. 돈, 좋죠. 돈 벌려고 이 짓 합니다. 근데요. 사장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 마음을 이런 식으로 짓밟을 권리는 없는 겁니다. 그가 쓰고 있던 안전모를 벗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차고 있던 공구 벨트를 풀었습니다. 철컥. 바닥에 떨어지는 벨트 소리가 마치 우리 관계가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 공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약금은 청구하십시오. 달게 받겠습니다. 고 소장. 잠깐만.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사장님 곁에 있었던 건 사장님 돈 때문이 아니라 혼자서 아등바등하는 그 모습이 안쓰럽고 또 예뻐 보여서였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의 넓은 등판이 멀어지는 걸 보면서도 저는 발이 얼어붙어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뻐 보였다니 저 남자가 지금 뭐라고 한 거죠? 텅 빈 빌라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는 제가 던진 돈다발이 쓰레기처럼 흩어져 있고 그가 벗어놓은 안전모에는 아직 그의 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 안 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저를 지켜준 건 오직 돈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도 지키는 방법도 잊어버리고 그저 돈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제 인생에 찾아온 마지막 봄날을 제 손으로 짓밟아버린 겁니다. 저녁이 되자 빈 건물의 한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구멍으로 들어오는 바람보다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드릴이라던 그 남자. 그는 제 꽉 막힌 마음을 뚫어주러 왔던 건데, 저는 그 구멍을 다시 돈으로 메우려다 그를 쫓아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신호음만 갈 뿐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쩌죠? 공사는 멈췄고 제 심장도 멈춘 것 같습니다. 다시 그 냄새나는 돈이나 세면서 외로운 늙은이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럴 순 없습니다. 그의 뜨거운 체온을 이미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차가운 밤으로 돌아가겠어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요? 아니요. 자존심은 그저 차가운 독수공방을 지킬 때 쓰는 낡은 방패일 뿐이더군요. 그날 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빗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돈이 아닌 제 마음을 들고 누군가에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공사 현장 한 구석에 마련된 태성 씨의 임시 숙소.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 그 초라한 곳 앞에 섰을 때 저는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쩌지? 나 같은 늙은 여자가 들이닥쳤다고 경멸하면 어쩌지? 누구세요? 쾅쾅거리는 문소리에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익, 낡은 철문이 열리고 태성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막 씻고 나왔는지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맨몸에 트레이닝 바지 하나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상체는 조각상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가슴 근육, 선명한 복근, 그리고 치골로 이어지는 위험한 라인. 저는 숨 쉬는 것도 잊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사장님, 여긴 어떻게?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비에 젖어 생쥐골이 된 제 모습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태성 씨,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 늙어서 자격지심 때문에. 당신 마음을 모욕했어.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위약금은 못 줘요. 대신 내 남은 인생을 담보로 잡으면 안 될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요란하게 고막을 때렸습니다. 그가 한숨을 푹 쉬더니 젖은 제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억센 힘으로 저를 방 안으로 확 끌어당겼습니다. 들어오세요. 감기 듭니다. 좁은 방 안에는 남자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스킨 냄새,
땀 냄새, 그리고 비 냄새가 섞인 묘한 향기. 그가 수건을 던져주며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모합니까? 제가 안 받아주면 어쩌려고. 그럼 문 앞에서 밤새 기다리려고 했지. 진짜 못 말리는 사장님이네. 그가 피식 웃더니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공사판에서 오한마를 휘두를 때 봤던 그 야성의 눈빛.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것처럼 뛰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미연 씨. 네. 제가 말했죠. 전 한 번 물면 절대 안 놓는다고. 지금이라도 도망가세요. 지금 안 가면 오늘 밤 못 보냅니다. 그 경고가 마치 유혹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으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안 가요. 드릴이라면서요. 내 꽉 막힌 속. 좀 뚫어줘 봐요. 그 순간 태성 씨가 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쌀포대를 들 듯 가볍게요. 제 몸이 공중에 뜨고 그의 단단한 어깨에 매달렸습니다. 침대 위로 저를 내려놓은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뜨거운 입술이 제 입술을 삼켰습니다. 키스부터 달랐습니다. 죽은 남편의 키스가 부드러운 미음 같았다면 태성 씨의 키스는 거친 파도 같았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부터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의 크고 투박한 손이 제 젖은 옷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바닥이 제 살결을 스칠 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제 나신이 드러났습니다. 부끄러워 몸을 움츠리자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가리지 마요. 예뻐요. 미치게 예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본게임. 저는 그날 밤 왜 사람들이 그를 인간 드릴이라고 부르는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건 재앙에 가까운 쾌락이었습니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묵직하고 거대하고 뜨거웠습니다. 이게 사람 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처음엔 겁이 덜컥 났지만 그는 놀랍도록 배려심이 넘쳤습니다. 괜찮아요? 아파요?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저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저는 짐승의 울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그가 오한마로 내력벽을 부수던 그날처럼 제 몸 안의 감각들을 때려 부수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남편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비교가 안 됐습니다. 남편은 늘 3분 카레였습니다. 데우다만 미지근한 물 같았죠. 하지만 태성 씨는 24시간 푹 고아낸 사골이었습니다. 지치지 않았습니다. 끝났나 싶으면 다시 시작하고 사그라드나 싶으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유도 선수 출신의 하체 힘이란 게 이런 거구나. 허벅지가 강철처럼 단단해서 제가 아무리 매달려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태성 씨, 나 죽어. 제발. 제가 애원해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 죽어요. 제가 살려놓을 겁니다. 벽만 뚫는 게 아니라 미연 씨 마음속 불안함까지 다 뚫어버릴 겁니다. 그날 밤 컨테이너 박스가 흔들릴 정도로 우리는 뜨거웠습니다. 빗소리에 제 신음 소리가 묻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제 안에 쌓여있던 7년의 외로움, 늙음에 대한 서러움,
돈이면 다라고 믿었던 어리석음까지. 그가 쏟아내는 땀방울과 함께 모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폭풍우가 멈췄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숨을 고르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벅차서 내가 아직 여자라는 사실이 너무나 사무치게 고마워서였습니다. 왜 울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그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이 어찌나 다정한지. 침대 위에서는 맹수 같던 남자가 끝나고 나니 순한 양이 되어 저를 보듬어 주더군요. 아니, 너무 좋았어. 나 오늘 다시 태어난 것 같아. 다시 태어났으면 이제 제 겁니다. 반품 안 돼요. 그가 씩 웃으며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의 품에서 맡는 땀 냄새가 세상 그 어떤 명품 향수보다 향기로웠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장마는 이제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낡고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마음의 집을 이 듬직한 소장님이 완벽하게 리모델링해 준 덕분이죠. 태성 씨. 네. 내일 현장 가면 타일은 내가 나를게. 당신 힘 아껴야지. 푸하하. 무슨 소립니까? 낮에도 밤에도 힘쓰는 건 접니다. 사장님은 그냥 즐기세요. 우리는 좁은 침대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흙침대보다 좁고 삐걱거리는 이 침대가 훨씬 더 포근했습니다. 사랑, 그거 돈으로 사는 거 아니더군요. 몸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부딪혀서 얻는 거였습니다. 사랑에도 공사 기간이 필요하듯 신뢰를 쌓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기초 공사가 튼튼하게 된 건물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법이죠. 그날 밤 빗속에 뜨거운 역사를 쓴 후 저와 태성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갑과 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죠. 저는 자금과 기획을 맡고 태성 씨는 시공과 기술을 맡았습니다. 제 예리한 부동산 감각에 태성 씨의 우직한 기술력이 더해지자 시너지는 폭발적이었습니다. 그 흉물스럽던 귀신 나오는 빌라가 어떻게 변했냐고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발을 멈추고 사진을 찍을 정도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공사가 끝나는 날, 저는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었습니다. 동네 부동산 사장님들, 뒤에서 수군거리던 상가 아줌마들, 그리고 태성 씨에게 꼬리치던 그 젊은 201호 세대까지 모두 초대했죠.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남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얼마나 근사한지를요. 어머, 세상에. 여기가 그 쓰레기장 같던 빌라 맞아. 카페야, 집이야. 인테리어 감각 좀 봐.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낡은 외벽은 모던한 파벽돌로 마감했고, 내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환장한다는 유럽 미장 스타일로 꾸몄으니까요. 태성 씨의 땀방울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201호 세댁이 태성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솜씨가 진짜 예술이네. 이 정도면 우리 집 인테리어도 맡기고 싶은데 견적 좀 싸게 해줄 거죠. 여전히 눈웃음을 치며 은근슬쩍 팔을 만지려 하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질투심에 눈이 뒤집혀 소리를 질렀겠지만 이제 저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 아니까요. 제가 다가가 태성 씨의 팔짱을 꼈습니다. 아주 보란 듯이 꽉요. 그리고 우아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세댁. 미안해서 어쩌나. 우리 소장님 몸값이 좀 비싸서요. 아무 데나 함부로 안 가요. 그리고 예약이 밀려서 내년까지는 꽉 찼네. 세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태성 씨가 제 손등을 덮으며 거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속 계약이 되어 있어서요. 이분 허락 없이는 다른 현장 못 갑니다. 그 단호한 한마디에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이 빌라 얼마에 내놓으실 거예요? 지금 사겠다는 사람 줄 섰어. 피 1억은 거뜬히 받겠는데. 부동산 김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흥분했습니다. 돈. 예전에 저라면 눈이 번쩍 뜨였겠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그 차익이 제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더 소중한 가치를 찾았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이 집 가격이 궁금하시죠? 꿀꺽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태성 씨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집은 안 팝니다. 네, 안 판다니요. 그럼 임대 놓으시게요. 아니요. 제가 살 겁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사는 제가 왜 이런 외곽 빌라에 사느냐는 표정들이었죠. 여기는 저와 고태성 소장의 신혼집이 될 거거든요. 정적. 그리고 이내 터져 나오는 웅성거림. 뭐, 신혼집. 둘이 결혼해. 세상에, 진짜였어. 12살 차이라며. 놀란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며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 62에 다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주책이라고, 노망났다고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어때요? 내 인생 내가 리모델링 하겠다는데. 저는 태성 씨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사람은 무너져가는 제 마음의 기둥을 다시 세워준 사람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부실공사가 아니라 뼈대부터 튼튼한 진짜 남자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 사람 힘 아주 끝내줍니다. 마지막 말에 아줌마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태성 씨의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빼지 않았습니다. 제 허리를 당겨 안으며 굵직한 목소리로 선언했으니까요. 잘 살겠습니다. 미연 씨 눈에서 다시는 눈물 안 나게 제가 튼튼하게 지켜주겠습니다. AS는 평생 무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우징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미연의 미, 태성의 태. 좀 촌스럽나요? 하지만 실력은 최고입니다. 저는 깐깐하게 자재와 디자인을 고르고 남편은 완벽하게 시공하니까요. 입소문이 나서 지금은 대기표를 뽑아야 할 정도로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하냐고요? 말해 뭐합니까? 매일이 축제입니다. 낮에는 현장에서 파트너로 치열하게 일하고 밤에는 아시죠? 드릴 소장님의 실력. 나이가 드니 체력이 달릴 법도 한데 남편이 끓여주는 장어탕 덕분인지 아니면 사랑의 힘인지 피부가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친구들이 너 얼굴에 뭐 맞았냐? 라고 묻길래 제가 그랬죠. 응,
사랑 주사 맞았다. 이것들아. 여러분, 인생은 헌집을 고쳐 쓰는 리모델링과 같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이라며 포기하지 마세요. 벽지 하나만 바꿔도 집 분위기가 달라지듯 마음가짐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혹시 압니까? 저처럼 운명 같은 기술자를 만나 뼈대부터 다시 세우게 될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 빈방에도 따뜻한 보일러 한번 놔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낡은 빌라 고치려다 제 인생을 고쳐버린 행복한 여자 강미연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